법정이었어요. 천장이 높고 공기가 차가운 그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 나무 의자가 딱딱해서 엉덩이가 아팠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온 신경이 앞쪽 피고인석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엄마가 서 계셨어요.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걸까요? 박영숙, 58세 여성, 아동 유괴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검은색 정장을 입으신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에 입으시던 꽃무늬 블라우스가 아니라서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는데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유독 많이 보이더라고요. 6개월 사이에 얼마나 늙으신 건지 등도 더 굽으신 것 같았어요. 판사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기립.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저도 일어났고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앞 의자를 붙잡았어요. 착석. 다시 앉았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펼치셨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였는데 그 안에 제 인생 32년이 다 들어 있었어요. 아니, 엄마의 인생 58년도요. 피고인 박영숙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낮고 엄숙한 목소리였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옆에 앉으신 할머니, 김순옥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할머니 손이 차가웠는데 떨림만은 뜨겁게 전해지더라고요. 피고인은 1992년 12월 서울성 모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3일 된 영아 한서진을 불법으로 데리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며 판사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엄마를, 박영숙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떨리고 계셨어요. 고개는 숙인 채로요. 손은 앞에서 꼭 모으고 계셨는데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 이름이 서류에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한서진, 한서진, 한서진.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할머니였어요. 30년 전에요. 근데 그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박영숙이었고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제 인생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모르겠고요. 피고인의 범행은 중대하나 판사님이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법정이 고요해졌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30년간 해당 아동을 성실히 양육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엄마가 고개를 살짝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 흔적이 또렷했고요.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함, 슬픔, 두려움, 그리고 사랑? 피고인 박영숙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쾅! 판사님이 망치를 들었어요. 단 3년간 집행을 유예해야 한다. 쾅! 망치가 내려쳤어요. 그 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어요. 제 가슴속까지 울려 들어왔어요. 엄마의 무릎이 꺾였어요. 법정 경위가 황급히 부축했지만 엄마는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판사님한테인지 아니면 저한테인지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손등으로 닦았는데 계속 나왔어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어요. 다 끝났어. 아가. 할머니 목소리도 떨렸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끝났다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저도 일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머니가 부축해 주셨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발이 멈췄어요.
돌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가자. 그렇게 법정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2주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딸이었어요. 엄마 말이면 무조건 따르고, 엄마가 웃으면 저도 웃고, 엄마가 화내면 제가 잘못한 줄 알았던 그런 딸이요. 그런데 그날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제 인생 전부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요. 2주 전 평일 오후였어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퇴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그래도 자리는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막 앉으려는데 옆에서 누가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큰 보따리를 두 손에 들고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서 계시더라고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고 옷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게 보였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들고 계신 짐을 받아들였죠. 무거웠어요. 팔이 저릿할 정도로요. 아이고,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허리를 굽실거리며 자리에 앉으셨어요. 보따리를 제 손에 넘기시면서 할머니 손이 제 손등을 스쳤는데요. 그 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붙잡으시더라고요. 놀라서 할머니 얼굴을 봤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신 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당황해서 물었는데 할머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계속 쓰다듬으시는 거예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할머니 시선이 제 왼손으로 향했어요. 검지손가락을요. 그리고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검지를 가만히 어루만지시더라고요. 너 왼손 검지에 흉터 있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어떻게? 3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 맞지? 할머니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그 흉터가 생긴 이유를 정확히 몰랐거든요. 엄마한테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엄마는 그냥 어렸을 때 다친 거겠지 하고 넘어가셨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걸 아시는 거죠? 할머니, 저를 아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나 할머니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내 친엄마야. 지하철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귓가에서 멀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도 안내방송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냥 할머니의 그 한마디만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친엄마. 30년 동안 엄마가 너를 찾았어. 할머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할머니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는데 떨림만은 뜨겁게 전해지더라고요. 네. 무슨 소리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한텐 엄마가 있는데 그것도 평생을 함께 살아온 엄마가 있는데 왜 갑자기 낯선 할머니가 친엄마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쩌시겠어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당신 손을 잡고 울면서 친엄마라고 하신다면요. 그것도 당신이 모르는 어릴 적 흉터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요. 저는 그냥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다음 역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할머니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가. 엄마 전화번호. 할머니가 가방을 뒤지시더니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꺼내시는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고 할머니도 밀려서 내리셨어요. 할머니! 손을 뻗었지만
이미 사람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려는 알림음이 울렸어요.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보였어요. 플랫폼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간절하고 슬프고 뭔가를 애타게 바라는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지하철이 출발했어요. 할머니 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제 왼손 검지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흉터 하나. 평생 신경도 안 썼던 흉터였는데요. 그게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하는 순간부터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엄마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고요.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는데 왜인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왔어? 손 씻고 밥 먹어. 엄마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어요. 네.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가 밥상을 차리셨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었어요. 요즘 힘들지? 얼굴이 피곤해 보이네. 엄마가 제 그릇에 밥을 푸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숟가락을 들었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떨리는 손, 눈가에 맺힌 눈물, 그리고 내 친엄마야라는 그 말이요. 엄마,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응. 엄마가 국을 뜨시다 말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오늘 지하철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어요. 아직은요. 할머니 한 분을 도와드렸는데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 할머니가 저보고 친엄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엄마 손이 멈췄어요. 국그릇을 든 채로 완전히 굳으셨어요. 뭐라고?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낮고 날카로웠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친엄마라고 하시면서 30년 동안 절 찾아다녔다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국그릇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국물이 튀었어요. 무슨 미친 소리야? 그런 할머니가 어딨어?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도 이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근데 할머니가 제 흉터 위치까지 아시더라고요. 흉터? 엄마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네. 제 왼손 검지에 있는 작은 흉터요. 3살 때 생겼다면서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엄마가 제 왼손을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시선을 피하시더니 손을 휘휘 저으셨어요. 그런 거 우연이야. 흉터쯤이야 누구나 있잖아. 근데 엄마, 할머니가 어떻게 생긴 흉터인지까지 아셨어요. 제가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요. 그건 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서진아. 엄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 할머니 다시 만나지 마.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젊은 사람 봐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돈 달라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아직 안 했을 뿐이지. 나중에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할 거야. 엄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엄마 말 듣고 그 할머니 신경 쓰지 마, 알았지? 네. 대답은 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엄마 반응이 이상했거든요. 너무 과했어요. 그냥 사기꾼이라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가 있나요? 엄마가 다시 밥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도 밥을 먹으려고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간절한 눈빛이요. 그게 정말 사기꾼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엄마,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제 어릴 적 얘기 좀 해주세요. 3살 때 어떻게 다쳤는지 기억나세요?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옛날 일이라 잘 기억 안 나. 그냥 놀다가 넘어진 거겠지. 어디서요? 어디긴 어디야, 집에서겠지.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요. 엄마, 혹시 제 어릴 적 사진 있어요? 3살 때 사진 보고 싶은데. 그 순간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사진. 네.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거든요. 엄마가 시선을 피하셨어요. 사진은 이사 다니면서 다 잃어버렸어. 하나도요? 응. 그때 짐이 많아서 버린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엄마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아무리 이사를 많이 다녀도 딸의 어릴 적 사진을 전부 다 잃어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엄마,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없다니까 왜 자꾸 물어? 엄마가 짜증을 내셨어요. 너 그 할머니 만나고 나서 이상해졌어. 엄마 말은 안 믿고? 일어서셨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닫으셨어요. 쾅! 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울렸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았어요. 김치찌개는 아직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밥은 식어가고 있었어요. 왼손 검지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흉터 하나. 이게 뭔가의 열쇠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그 지하철역으로 갔으니까요. 할머니를 찾으러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이 엄마는 평소보다 저를 더 자주 쳐다보셨어요. 제가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확인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출근할 때도 오늘 어디 들르지 말고 바로 와. 라고 하셨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누구 만났어? 라고 물으셨어요.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동시에 엄마가 불안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목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그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요. 같은 시간대, 같은 칸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정말로 할머니가 거기 계셨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보따리를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요. 할머니,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주름 사이로 미소가 번졌는데 그게 왜인지 가슴이 뭉클하게 만들더라고요. 아가 왔구나. 할머니가 제 손을 다시 잡으셨어요. 이번엔 더 따뜻하게요. 지난번에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가 기다렸어. 너 올 거라고 믿었거든.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다음 역에서 함께 내렸어요. 역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할머니, 저 그게 말문이 막혔어요. 뭐부터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천천히 물어봐. 엄마가 다 대답해 줄게. 할머니는 정말로 제 친엄마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너를 낳은 사람이 나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럼 지금 저랑 같이 사시는 엄마는요? 할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사람은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너를 데려간 사람이야. 데려갔다고요? 응. 병원, 신생아실에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30년 전 서울성 모병원에서 저를 낳으셨대요. 근데 출산 직후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셨는데 돌아왔을 때 제가 사라졌다고요.
경찰도 부르고 병원을 뒤집어 놨는데 아무 흔적도 없었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CCTV도 고장 났다고 하고 누가 어떻게 데려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렇게 30년을 찾아다녔어. 경찰서도 가고 실종 아동 찾기 단체도 다니고. 근데 너를 못 찾았어.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하철에서 너를 봤어. 내 손을 보는 순간 알았어. 이 아이가 내 딸이라는 걸. 손이요? 응. 내 왼손 검지 흉터. 그거 엄마가 봤거든. 너를 잃어버리기 전날 내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을 때. 할머니가 제 왼손을 가만히 어루만지셨어요. 엄마가 평생 후회했어. 그때 더 잘 잡아뒀어야 했는데. 하고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할머니, 그럼 지금 저랑 사시는 분은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 경찰 조사 때도 못 찾았거든. 근데 분명한 건 그 사람이 너를 병원에서 데려갔다는 거야.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셨어요. 이거 엄마 전화번호야. 보관해둬.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였어요. 손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믿고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게 진짜라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 되는 거니까요.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기다릴게.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따뜻했어요. 낯선데 낯설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년을 함께 산 엄마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가 진짜 엄마라고 하신다면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할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메모지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꼭꼭 숨겨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엄마가 거실에 서 계셨어요. 팔짱을 낀 채로요. 어디 갔다 와?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그냥 산책했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엄마가 휙 다가와서 제 가방을 낚아채셨어요. 엄마, 왜 그래요? 뭐가 들었나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손이 가방 속을 뒤졌어요. 화장품, 지갑, 그리고 안쪽 주머니로 손이 향했어요. 이게 뭐야? 메모지를 꺼내셨어요. 할머니 전화번호가 적힌 그 메모지요. 엄마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또 그 할머니 만났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어요. 엄마, 그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할머니 만나지 말라고 했지? 고함이었어요. 엄마가 메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셨어요. 너 진짜 엄마 말 안 듣는 거야? 엄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할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잖아. 모르겠어? 엄마, 나 없으면 넌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할머니가 너 키워줄 것 같아? 엄마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 말이 또 나왔어요. 평생 들어온 그 말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그 말이 예전처럼 가슴에 꽂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엄마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시는 걸까? 엄마 눈빛에 두려움이 어려 있었거든요. 뭔가를 잃을까봐, 뭔가가 들통날까봐 겁먹은 그런 눈빛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진실을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엄마가 숨기고 있는 그 진실을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고 엄마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그 할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그 말이요.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뭔가를 숨기고 계시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출근하시는 걸 기다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10분쯤 더 기다렸다가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어젯밤에 엄마가 버리신 메모지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펴봤어요. 구겨져 있었지만 전화번호는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휴대폰에 저장했어요. 순옥 할머니라는 이름으로요. 손이 떨렸어요.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실이 알고 싶었으니까요. 문자를 보냈어요. 할머니, 저 서진이에요. 다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30분 후에 답장이 왔어요. 글자가 삐뚤삐뚤하고 오타도 있었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더라고요. 아가 만나자. 엄마가 보여줄 거 있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후 2시 역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아가, 왔구나. 할머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나란히 앉았어요. 할머니가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풀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요. 그 안에 작은 복주머니가 들어 있었어요. 분홍색 천으로 만든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색이 많이 바래서 원래는 더 선명한 분홍색이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연한 살구색에 가까웠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할머니가 복주머니를 쓰다듬으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심장이 콩콩 뛰었어요. 내 베네 저고리 천으로 만든 거거든. 엄마가 밤새워 바느질했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주머니를 받아들었어요. 낡고 바랜 천이었지만 바느질 자국은 또렷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맨 흔적이 보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응. 내가 건강하게 자라라고 복을 담아서 만든 거야. 할머니가 복주머니 뒷면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작은 글씨로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서진. 손끝이 저려왔어요. 너 이름이 한서진 맞지?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첫눈이 내렸거든. 그래서 서진뢰전이라고 지었어. 상서로운 보물이라는 뜻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엄마는, 박영숙은 제 이름 뜻을 물어봐도 그냥 예쁜 한자로 지었다고만 하셨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이게 정말 제 거 맞아요? 그럼 너를 잃어버린 날에도 이것만은 엄마 손에 쥐어져 있었어.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30년 동안 이거 보면서 너를 생각했어. 우리 아기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복주머니를 꼭 쥐었어요. 따뜻했어요. 할머니 손도 복주머니도요. 이거 가지고 있어. 할머니가 복주머니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엄마가 널 위해 만든 거니까 내가 가져야 해. 할머니, 근데 망설였어요. 이게 진짜 제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집에 가서 내 어릴 적 사진 찾아봐. 혹시 이 복주머니가 찍힌 사진이 있을 거야. 어릴 적 사진이요? 근데 엄마가 다 없다고 하셨는데요. 정말로 다 없을까? 한번 찾아봐. 분명히 뭔가 남아 있을 거야. 할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정말로 다 버리셨을까요? 딸의 어릴 적 사진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할머니, 제가 찾아볼게요. 복주머니를 가방 깊숙이 넣었어요.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할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가 퇴근하시기 전에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제가 발견한 건요. 엄마가 30년 동안 숨겨왔던 그 결정적인 증거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까 오후 3시였어요. 엄마는 보통 6시쯤 퇴근하시니까 시간이 넉넉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요? 장롱? 아니면 창고? 그러다 문득 다락방이 떠올랐어요. 오래된 짐들을 쌓아두는 그곳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먼지가 자욱했어요.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낡은 옷가지, 오래된 그릇, 쓸모없는 잡동사니들이요. 하나씩 열어봤어요. 손에 먼지가 잔뜩 묻었지만 계속했어요. 그러다 구석에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다른 것들과 달리 이 상자는 테이프로 꽁꽁 감겨 있었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봉인해 놓은 것처럼요. 손톱으로 테이프를 뜯었어요. 손끝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희미하게 바랜 사진들이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엄마 박영숙이었어요. 그리고 품에 안긴 아이는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고요. 사진 뒷면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95년 3월. 제가 3살 때예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 아이가 목에 뭔가를 걸고 있었거든요. 분홍색 복주머니였어요. 지금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처음 본다고 하셨잖아요. 이 복주머니를요. 근데 왜 제가 3살 때 찍은 사진에 이게 찍혀 있는 거죠? 가방에서 복주머니를 꺼냈어요. 사진 속 복주머니와 비교해 봤어요. 똑같았어요. 색깔, 모양, 크기. 모든 게 일치했어요. 엄마가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왔어? 엄마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벌써 오셨어요? 아직 6시도 안 됐는데요? 급하게 사진을 상자에 넣고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응. 엄마 왜 일찍 오셨어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일 일찍 끝나서 뭐 했어? 엄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제 손에 먼지가 묻어 있는 걸 보시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락방 갔다 왔어? 네, 그냥 오래된 물건 좀 찾아보려고요. 엄마 표정이 굳었어요. 뭘 찾는데? 그냥 제 어릴 적 물건 있나 해서요.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다락방 쪽을 쳐다보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다시 보셨어요. 뭐 찾았어?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도 아셨을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서진아, 엄마가 한 걸음 다가오셨어요.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없어요. 정말로? 엄마 눈빛이 제 가방으로 향했어요. 가방 좀 보자. 엄마, 왜요? 보여줘, 지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가방을 건넸어요. 엄마가 가방을 열어서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화장품, 지갑, 그리고 손이 멈췄어요. 분홍 복주머니를 꺼내셨어요. 엄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눈동자도 크게 흔들렸고요. 이게 엄마 손이 떨렸어요. 어디서 났어? 할머니가 주셨어요. 대답했어요.
엄마가 복주머니를 꼭 쥐셨어요.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 할머니, 엄마, 제가 먼저 말했어요.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엄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제가 3살 때 이거 차고 있었잖아요. 사진에 찍혀 있던데요.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진아, 엄마,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복주머니를 꼭 쥔 채로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평생 강했던 엄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요. 엄마는 그냥 엄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가 되고 싶었어.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 불임이었어. 가슴이 먹먹했어요. 병원에서 신생아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아기를 안고 있는데 나만 빈손이었어.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한 여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아기를 놔두고 갔어. 잠깐만. 정말 잠깐만. 숨을 헐떡이셨어요. 난 그냥 잠깐만 안아보려고 했어. 근데 안아보니까 엄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놓을 수가 없었어. 너무 예뻤거든. 너무 따뜻했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잘못하신 건 맞아요. 분명히요. 근데 동시에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 것도 진짜였던 것 같아요. 엄마, 그럼 할머니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그 할머니가 내 진짜 엄마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진짜 선택은 이제부터 해야 하니까요. 엄마가 고백하신 다음 날 할머니를 만났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어젯밤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모든 걸 인정하셨다고요. 불임 때문에 충동적으로 저를 데려오셨다고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지만 화를 내시진 않았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가.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말만으로는 부족해. 할머니가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셨어요. 안에 낡은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신생아실에서 차는 그런 팔찌였어요.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어요. 한서진여 1992년 2월 15일 서울 성모병원. 손끝이 저려왔어요. 이게 제 거예요? 응. 내가 태어났을 때 차고 있던 거야. 할머니가 팔찌를 쓰다듬으셨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이거 가지고 병원 가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그럴 거야. 출생 기록은 오래 보관하거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가. 가보렴. 진실을 확인해야 해. 그날 오후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갔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30년 전에도 여기 있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낡아 보였어요.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어요. 1층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저기요, 오래된 출생 기록 조회할 수 있나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1992년이요. 아,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면 지하 기록실에 있을 거예요.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을 건넸어요. 그리고 병원 팔찌도 함께요. 직원이 팔찌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우리 병원 팔찌 맞네요. 엄청 오래됐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 찾던 거예요.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또딱또딱 울렸어요. 너무 크게 들리더라고요. 손을 꼭 쥐었는데 땀이 났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직원이 낡은 파일을 들고 나왔어요. 얼굴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저기 고객님, 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상한데요. 뭐가요? 직원이 파일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같은 날, 같은 이름으로 출생 신고가 2개 되어 있네요. 네, 귀를 의심했어요. 2개요? 네. 한서진이라는 이름으로 1992년 12월 15일자로 2건이 등록되어 있어요. 직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정말로 2개의 출생 기록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같은 날, 같은 이름이었는데 보호자 이름이 달랐어요. 한쪽엔 김순옥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다른 쪽엔 박영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런 일이 없거든요. 직원이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쪽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 같고요. 다른 쪽은 뭔가 나중에 추가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요? 네. 날짜는 같은데 등록 순서가 이상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1995년 3월. 제가 3살 때예요. 사진에 복주머니가 찍혀 있던 그때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혹시 이거 조작된 거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경찰이나 법원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이 기록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본인 기록이시니까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종이 모서리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이게 진짜라면요. 박영숙이 엄마가 제 출생 기록을 위조한 거라면요. 그럼 정말로 완전히 할머니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직원한테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걸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아가, 어떻게 됐어? 병원 기록 확인했어요. 출생 기록이 2개 있대요. 할머니 이름으로 된 거랑 박영숙 이름으로 된 거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박영숙 쪽 기록은 제가 3살 때 추가된 거래요. 그랬구나.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 눈물이 났어요. 저 어떡하면 돼요? 천천히 생각해. 엄마가 옆에 있을게. 할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전화를 끊고 벤치에 앉았어요. 서류를 펼쳐서 다시 봤어요. 김순옥, 박영숙. 2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한 명은 저를 낳으신 분이고요. 한 명은 저를 키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뭘 해야 하는 걸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분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걸요.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거실 한가운데 서 계셨어요. 팔짱을 낀 채로요. 어디 갔다 왔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병원요. 대답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무슨 병원? 서울 성모병원이요. 그 순간 엄마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눈동자도 크게 흔들렸고요. 거기 왜 갔어? 제 출생 기록 보러요. 가방에서 병원에서 받아온 서류 사본을 꺼냈어요. 엄마가 그걸 보는 순간 뒷걸음질 치셨어요. 뒤에 소파에 걸려 비틀거리셨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으셨어요. 그게 엄마, 차분하게 불렀어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왜 같은 날, 같은 이름으로 출생 기록이 2개예요? 서류를 펼쳐서 보여드렸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못하셨어요.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쪽은 김순옥 씨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다른 쪽은 박영숙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한 걸음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미친 듯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서류를 엄마 앞에 내밀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서진아. 엄마가 손을 뻗으셨어요. 제 팔을 잡으려고요. 하지만 저는 피했어요. 뒤로 물러서며 가방에서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다락방에서 찾았던 그 서류요. 그리고 이것도요. 아동 입양 관련 서류 초안. 엄마 눈이 커졌어요. 그거 어디서? 다락방이요. 엄마가 숨겨놓으신 상자에 있더라고요. 서류를 펼쳤어요. 여기 보면 입양 절차 관련 메모가 적혀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날짜가 제가 3살 때예요.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보통 입양은 갓난아기 때 하잖아요. 그런데 왜 3살이에요? 엄마가 서류를 낚아채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더 빨랐어요. 서류를 확 뒤로 빼면서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차갑게 불렀어요. 제가 입양아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엄마가 절 훔친 거예요? 그 순간 엄마가 폭발하셨어요. 그게 아니라고. 고함이었어요. 거실 전체를 울리는 소리였어요. 엄마가 제 손에서 서류를 확 빼앗으셨어요. 그리고는 양손으로 찢기 시작하셨어요.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너 이러면 우리 가족 다 망해! 엄마가 울부짖으셨어요. 그 할머니가 우리 갈라놓으려는 거야! 모르겠어!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어요. 하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차갑고 쓴 웃음이요. 엄마, 이미 사본 받아왔어요. 엄마 손이 멈췄어요. 병원에서 공식 서류 받아왔고요. 사진도 찍어뒀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엄마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입이 벌어지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엄마 친딸이 아니었던 거죠?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해. 그 말만 반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미안하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로 훔쳐진 아이였다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년을 함께 산 엄마가 사실은 당신을 훔쳐온 사람이었다면요. 그것도 갓난아기였던 당신을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무너지는 엄마를 내려다봤어요. 예전 같았으면 달려가서 안아드렸을 거예요. 엄마가 우시면 제 잘못인 줄 알고 무조건 사과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의 울음소리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진짜 진실은 이제부터 밝혀질 테니까요. 이틀 후 할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공원이 아니라 유전자 검사센터 앞에서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 작은 보자기를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아가, 왔구나. 할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다리가 후들거리시는지 제가 부축해 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긴장돼서 그래. 할머니도 떨리셨던 거예요. 30년을 기다리셨는데 이제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함께 검사센터로 들어갔어요. 깨끗하고 밝은 공간이었는데 왜인지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접수 창구로 갔어요. 친자 확인 검사 신청하시는 거죠? 네, 할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직원이 저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았어요. 직원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검체 채취하겠습니다. 제 입 안쪽을 면봉으로 긁었어요. 간단한 과정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할머니 차례였어요. 할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하셨어요. 그리고 추가 샘플이 있으시다고요? 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서 분홍 복주머니가 나왔고 그 안에서 작은 천 조각이 나왔어요. 흰색이었는데 부분적으로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처음 보는 거였어요. 너를 낳았을 때 탯줄에서 묻은 피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내가 태어나던 날 이 천에 혈액을 묻혀서 간직했거든. 언젠가 너를 찾으면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0년 동안 할머니는 이걸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직원이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샘플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봉인했어요.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이요.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손을 모으셨어요. 센터를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아가, 이제 곧 다 끝나. 할머니, 3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할머니는 웃으려고 하셨는데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따뜻했어요.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편안한 걸까요? 왜 이 품이 낯설지 않은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집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엄마와 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했죠. 밥 먹어. 네, 회사 다녀올게. 다녀오세요. 그게 다였어요. 엄마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고 저도 엄마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엄마가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방문 너머로요. 작게 숨죽여서요.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월요일 오후 검사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서진 고객님, 결과 나왔습니다. 직원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더라고요. 김순옥님과의 친자 확률은 99.99%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숫자로 확인하니까 실감이 났어요. 할머니가 진짜 제 엄마라는 게요. 결과지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99.99%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우셨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가, 우리 아가. 저도 울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생각하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보고 계시진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고 계셨죠. 엄마. 불렀어요. 엄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엄마 손이 떨렸어요. 99.99% 할머니가, 김순옥 할머니가 제 친엄마 맞아요. 엄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알았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옆에요.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딱또딱 울렸어요. 엄마, 다시 불렀어요.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엄마가 확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아, 엄마가 하신 일은 범죄예요. 아동 유괴, 출생 기록 위조. 목소리가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법적으로 처벌받으셔야 해요. 엄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진아. 제발 엄마 용서해줘. 엄마 손을 잡았어요. 전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 것도 알아요. 엄마가 흐느끼셨어요. 근데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건 범죄예요. 할머니한테서 저를 빼앗은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 없으면 어떡해. 엄마는 너밖에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진짜 제가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엄마가 저를 안으려고 하셨어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겼어요. 30년 동안 안겨왔던 그 품에요.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엄마가 제 등을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내일 저는 경찰서에 가야 했으니까요. 할머니와 함께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가기 전이었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아침을 차리고 계셨어요. 평소처럼요. 계란말이, 김치, 밥. 하지만 손이 계속 떨리시더라고요. 계란을 뒤집을 때, 그릇을 놓을 때, 물을 따를 때마다요. 엄마, 제가 할게요. 일어서서 다가갔어요. 괜찮아. 엄마가 할게.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밥을 먹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숟가락만 이리저리 움직이실 뿐이었어요. 서진아.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응. 엄마. 엄마 말 좀 들어줄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너를 빼앗은 건 엄마가 평생 지고 갈 죄야. 그건 알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 할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지. 엄마, 근데 서진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30년 동안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단 하루도 너를 후회한 적 없어. 엄마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너 때문에 엄마는 살았어. 너 웃는 거 보려고, 너 밥 먹이려고, 너 학교 보내려고. 그게 엄마 인생의 전부였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어요.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무릎 꿇을게. 그 할머니한테도, 너한테도. 근데 제발. 엄마. 저도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 거 알아요. 진심이었다는 것도 알고요. 엄마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근데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근데 이건 범죄예요. 할머니는 30년 동안 저를 찾아다니셨어요. 매일 같은 지하철을 타면서. 혹시나 하고요. 엄마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분의 30년도 생각해야 해요. 알아, 엄마도 안다고. 엄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정말로. 그럼 근데 서진아, 엄마는 어떡해? 너 없으면 엄마는. 목소리가 끊겼어요. 거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어요. 할머니와 만나기로 1시간이었어요. 일어섰어요. 엄마, 전 가봐야 해요. 엄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서진아, 제 팔을 붙잡으셨어요. 제발 제발 가지 마. 엄마가 울먹였어요. 엄마한테 기회 한 번만 줘. 그 할머니한테 사과할게. 무릎 꿇을게. 돈도 드릴게. 근데 제발 경찰서는. 엄마,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전 그냥 진짜 제가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엄마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제가 누구 딸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왜 이런 흉터가 생겼는지,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무릎을 꿇으신 채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앞에요. 그리고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엄마 등을 쓰다듬었어요. 30년 고마웠어요. 엄마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엄마가 저를 키워주신 거 잊지 않을게요. 밥 해주시고, 아플 때 간호해주시고, 학교 보내주신 거 다 기억해요. 엄마가 더 세게 울었어요. 근데 이젠 말을 잇기가 힘들었어요. 제 길을 가야 해요. 할머니도 만나야 하고, 진실도 밝혀야 하고.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품에서요. 엄마도 알아, 내 말이 맞다는 거. 엄마가 저에게서 떨어지셨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가렴. 내가 가야 할 곳으로.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은 게 보였어요. 목소리도 표정도 떨리는 손도요. 일어섰어요. 엄마도 일어나셨어요.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돌아봤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진짜로. 알아요, 엄마.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사랑했어요. 과거형이었어요. 엄마도 알아채셨을 거예요.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서진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네, 엄마 용서 못해도 괜찮아. 근데 가끔은 생각해줘.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섰어요.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우시는 소리도요.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죠? 사랑과 범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걸요. 미움과 감사가 동시에 느껴질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근데 동시에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이별해야 했어요. 경찰서 앞에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도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가, 괜찮니? 네, 할머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힘들었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죠.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원실에서 경찰관이 저희를 맞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할머니와 저 두 사람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지요. 30년 전 아동 유괴와 출생 기록 위조 건입니다. 경찰관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이별은 6개월 후에 찾아올 테니까요. 법정에서요. 법정을 나왔어요.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공간을 할머니와 나란히 걸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아가, 네.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12월인데도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정의가 구현됐으니까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으니까요. 근데 동시에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 안에 남아있으니까요. 울고 계시니까요. 할머니가 멈춰 서셨어요. 아가, 괜찮니? 네. 할머니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도 아셨을 거예요. 힘들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잘못하신 건 알아요. 할머니한테서 저를 빼앗은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고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어요. 근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옳은 일을 한 건데요. 엄마도 힘들었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을 거야. 불임이라는 상처, 혼자 남겨진 외로움, 그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겠지. 할머니, 엄마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해. 너를 빼앗아간 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니까.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해는 해. 그 사람도 아팠다는 거.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도 그래도 돼. 용서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해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품에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따뜻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멈추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돼요? 엄마랑 살자. 우리 집으로 가자. 네. 할머니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법원 정문을 나섰어요. 뒤돌아봤어요. 건물이 크고 위압적으로 서 있었어요. 저 안에 엄마가, 박영숙이 계셨어요. 집행유예니까 곧 나오시겠죠. 집으로 돌아가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 집에 없을 거예요. 이제 할머니와 살 테니까요. 엄마, 안녕히 계세요. 속으로 말했어요. 사랑했어요, 진짜로. 과거형이었어요. 할머니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엄마와의 새로운 시작이요. 근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 걸까요? 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싶은 걸까요? 사랑이라는 게 거짓말 위에 세워졌어도 진짜일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요. 6개월이 지났어요. 할머니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곳이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좋았고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할머니 생활 리듬도 집안 냄새도 모든 게 새로웠어요. 30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온 거니까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엄마가, 박영숙이 떠올랐거든요. 저녁을 차리시던 모습, 제 이불을 덮어주시던 손길, 잘 자라고 하시던 목소리.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옆에 앉아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괜찮아, 천천히 적응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할머니가 아침마다 끓여주시는 미역국 맛도요. 할머니가 빨래를 개시는 모습도요.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저녁 뉴스를 보는 시간도요. 아가,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응, 김치찌개요.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알았어. 엄마가 맛있게 끓여줄게. 엄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게 편해졌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어요. 할머니가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시고 제가 헹궜어요. 말없이 조용히요. 아가, 할머니가 물기 묻은 손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너한테 노래 하나 불러줄까? 노래요? 응. 내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자장가. 할머니가 제 손을 이끌어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어요.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음정도 정확하지 않았고 가사도 중간중간 끊겼는데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눈을 감았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이 드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 시절에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따뜻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눈을 뜨고 말했어요. 저를 찾아주셔서.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도 고마워 돌아와줘서.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품이 따뜻했어요. 낯설었던 이 품이 이제는 편안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엄마와의 새로운 시작이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 밤마다 울기도 했고 박영숙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천천히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아가, 앞으로 우리 잘 살자, 응? 네, 엄마.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거든요. 박영숙이라는 이름이요. 30년을 함께 산 그 사람과의 관계를요. 그건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3개월 후 문자가 왔어요. 박영숙한테서요. 서진아, 한 번만 만나줄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할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아가, 내가 결정해. 엄마는 뭘 하든 지지할게.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내일 2시, 공원 벤치에서요. 다음 날 공원에 먼저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6개월 만에 보는 거니까요. 2시 정각 박영숙이 나타났어요.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머리는 더 하얗게 새셨고 등도 더 굽으셨어요. 옷도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서진아, 작은 목소리였어요. 앉으세요. 박영숙이 벤치에 앉으셨어요. 저와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요. 침묵이 흘렀어요. 새소리만 들렸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도요. 어떻게 지내? 박영숙이 먼저 물으셨어요. 잘 지내요. 그 할머니 아니, 내 친엄마랑은? 할머니랑 잘 살고 있어요.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행이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아, 엄마가, 박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정말로. 고개를 들어 박영숙을 쳐다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계셨어요. 너를 빼앗은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 알아? 네. 근데, 서진아, 박영숙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30년 동안 너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 그것만은 믿어줘. 가슴이 먹먹했어요. 알아요. 대답했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신 것도 알고 진심이었다는 것도 알아요. 박영숙이 눈물을 닦으셨어요. 근데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래도 용서는 못해요. 할머니한테서 저를 빼앗은 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니까요.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아. 당연하지. 가방에서 분홍 복주머니를 꺼냈어요. 30년 된 바른 복주머니요. 이거요. 박영숙한테 보여드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 만드신 거니까. 박영숙이 복주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래. 내가 가져야지. 일어섰어요. 박영숙도 일어나셨어요. 마주봤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30년 고마웠어요. 키워주셔서요. 박영숙이 흐느끼셨어요. 근데 이젠 안녕이에요. 박영숙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녕. 서진아, 건강하게 잘 살아.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에서 박영숙이 우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공원을 빠져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복주머니를 꼭 쥐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슬프지만 홀가분했어요. 아프지만 자유로웠어요. 여러분이라면 양엄마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30년을 키워준 사람이지만 동시에 진짜 엄마를 빼앗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저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해는 했어요. 그 사람도 아팠다는 걸요. 상처받았다는 걸요. 그래서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이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시면서요.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한테서요. 아가, 오늘 미역국 끓였어. 엄마 음식 솜씨가 어떤지 평가 좀 해줘. 웃음이 났어요. 할머니는 이모티콘도 서툴게 쓰시거든요. 네, 엄마 금방 갈게요. 답장을 보내고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진실한 인생이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사랑이 아니라 진짜 혈연으로 시작하는 관계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가둘 순 없어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진짜 사랑은 진실에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기다리는 제 진짜 집으로요. 30년의 거짓과 6개월의 진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전 그냥 진짜 제가 누군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